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뭐 지수도 잘 끝났고요. 그 다음에 종목들도 잘 올라오고 있고, 선거 이제 후유증이 좀 있었죠. 후유증이라기보다 선거 전에 힘들었죠. 네, 선거 끝나고 나서 종목들은 일주일째 지금 계속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선거가 지난주 수요일이었으니까요. 지난주 수요일 날 밤은 진짜 홀딱 샜던 것 같아요. 진짜 뭐 박빙 선거였기 때문에 이제 뭐 그 정치보다는 주식 관련돼서 얘기를 좀 더 해드리면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종목들 운명이 바뀌기 때문에 뭐 대선주만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전체 정책이나 이런 게 경제 기조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저도 막 계속해서 봤었어요. 그래서 밤에 잠을 못 자고 막 그랬었는데 뭐 그러고 나서 이제 일주일 딱 지나고 나니까 일단 이제 누가 대통령이 뭐 된 거를 떠나서 일단 주식시장이 굉장히 수급도 좋고 뭐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진짜 무슨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뭐 크게 몸살 감기를 크게 한번 앓고 이제 몸이 좀 좋아진 것 같아요. 진짜로. 네. 대선 끝나니까 아우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지수 얘기 조금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제목에 달아놨지만 급등이 시작된 부동산 정책주 섹터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낮에 이제 우리 회원들한테도 이제 종목 얘기를 많이 했는데 거기에 더 추가를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종목을 뭐 오늘 이제 올라온 종목들 쭉 이제 더 많이 갖고 왔으니까 쭉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어제 저녁 방송할 때 왜 그 박스가리 얘기했었죠? 박스가리 기억하시는 분들 2번 찍어보세요. 아직 많이 안 들어오셨죠? 네. 기억나세요? 박스가리? 네. 박스를 바꿔서 급등하는 것들이 꽤 나올 거다. 어제 뭐 덕신하우징도 얘기하고 뭐 이것저것 얘기했었는데 오늘 박스가리 한 거 많아요. 그래서 네. 이재명 테마주였는데 윤석열로 바뀐 것도 있고 이재명 테마주였는데 윤석열 씨 걸로 바뀐 것도 있고 안철수로 바뀐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윤석열 씨 인맥주였는데 윤석열 씨 부동산으로 바뀐 것도 있어요. 왔다 갔다 해요. 네. 안철수였다가 윤석열이었다가 이재명이었다가 안철수였다가 뭐 윤석열 갔다가 다시 또 안철수가 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는데 쭉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스가리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냐면 계속 그 얘기했잖아요. 공개방송 할 때 세력들은 뭐 진보 보수 이런 거 떠나서 돈이 먼저기 때문에 열심히 그 재료 바꿔서라도 올릴 거라고. 그죠? 네. 오늘 뭐 동신건설이 윤석열 테마주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동신건설이 뭡니까? 이재명 테마주 아닙니까? 오늘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라서 쭉 얘기를 한번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먼저 얘기했어요. 종목도 올라온다면 얘기한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이제 조만간 나올 거다 그랬는데 확 나오잖아요. 지금. 자, 원전 테마주도 좀 얘기를 해드릴 거니까요. 네, 원전도 사실은 건설이잖아요. 원전이 뭐 그 무슨 제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발전소이기 때문에 그것도 건설입니다. 그래서 그 건설주도 원전주도 좀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네. 뒤에 여기 김 실장님이 이제 방송하시는데 김 실장님도 요즘에 정부정책 수혜주 얘기 많이 하신다면서요, 그죠? 아까 들어올 때 방송창 제목을 보니까 리오프닝 그러니까 코로나 그 방역 해제 수혜주 그런 것도 얘기를 하신다고 하니까 이따가 제 방송 끝나면 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하죠. 일단 지수는 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코스피 지수는 플러스 1.4%에서 상승으로 잘 끝났습니다. 그러나 뭐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어요. 네,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을 하고 미국의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 끝나면 이제 그러면 좀 바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도 오늘 거래가 최근에 보시면 선거 끝나고 나서요 거래가 되게 많아지고 있는 거 느껴지세요? 자, 이걸 보셔야 돼요. 수급이 좋아지고 있다. 수급이라는 말뜻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주기적으로 얘기를 해드리는데 수급은 주가를 끌어올리는 거래량을 수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급이 좋다 나쁘다 주가를 끌어올리는 거래량이 늘어날 때를 수급이 좋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레방아가 있잖아요. 네. 물레방아의 비유를 들면 물레방아의 이제 물수 그러니까 수급이 좋으면 물이 들어오는 그 말 그대로 수급이죠. 네. 물이 잘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레방아가 빨리 도는 거고 물이 잘 안 들어오면 조금밖에 안 들어오면 물레방아가 천천히 도는 거죠. 그러니까 물레방아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계좌죠. 여러분들의 계좌가 수익이 많이 나려면 수급이 좋아야 되는데
그 수급이라는 뭐냐면 말 그대로 물레방아를 회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죠. 주식에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원동력은 뭐예요? 물레방아는 물을 가지고 돌리잖아요. 주가를 돌리는 건 뭐예요? 거래량이죠. 돈. 한마디로 얘기하면 돈인데 이게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선거 끝나고 나서 쫙 올라가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수급이 좋아진 거예요. 지수만 쳐다보고 있으면 뭐 전저점 근처에 있어서 되게 안 좋아 보이시겠지만 수급은 확실하게 좋아진 거예요. 자꾸 긍정적인 거를 자꾸 찾아내야 된다니까요. 네. 자, 아무튼 이제 오늘 지수가 1% 2% 올라온 것보다 진짜 좋은 게 뭐냐면 이거예요. 네.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나 개인들 중에는 아직도 바닥을 잡으려고 애쓰는 불쌍한 개인들이 많아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은행에다가 돈 넣어놓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고요. 주식시장에 몸을 담고 있긴 한데 손해보기 싫어서 바닥을 잡으려고 욕심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바닥 잡으려고 막 이렇게 눈치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회주의자들. 오늘 낮에 비판을 좀 많이 했는데 우리 회원들 앞에서 그 주식도 똑같이 주식한다고 해서 똑같은 주식 투자자가 아니에요. 약간 그렇게 약간이 아니라 아주 기회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닥에서 탁 사가지고 고점에서 팔려고 하는 사람. 네. 물론 이제 바닥에 사서 고점에 팔면 좋죠. 근데 모든 걸 다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근데 진짜 주식을 잘하는 사람은요, 힘들거나 힘들 때건 좋을 때건 항상 손에 주식 들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현금 들고 있어요. 은행에다 돈 넣는 사람들이 뭐예요? 그게 현금 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주식시장에서 가장 바보가 누군지 아세요? 돈 들고 있는 거예요. 현금 들고 있는 사람. 인플레이션일 때 은행에 돈 넣어놓고 있는 사람이 바보고, 그 다음 바보가 주식시장 들어와서 현금 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닥 잡으려고. 네. 그 사람들이 지금 계속 이제 째려보고 있는데 그 사이에 종목들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수는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요. 나스닥 지수를 보면은 어제 급등을 좀 했어요. 근데 나스닥이 어제 2.9% 오르긴 했는데 아직 전저점 근처에 있어요. 그래서 미국 금리 인상이 끝나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렇게 보시고 오늘 그 뭡니까? 그 빅텍이나 뭐 저기 스페코 같은 한일단조 같은 방산주를 보면 방산주 얘기 잠깐 해드릴게요. 방산주가 오늘 장중에 급등을 했었어요. 조금. 근데 왜 올라갔냐면 북한에서 이제 미사일 쐈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선거 끝나고 나서 북한이 이제 도발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항상 그래요. 이제 봄 되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봄 여행을 가려고 생각하시지만 국방부 우리 장군님들은 이제 군사훈련하려고 준비를 많이 하죠. 그죠? 네. 군사훈련을 해야 되니까 한미연합훈련을 또 할 거란 말이에요. 방산주 북한이라서 그걸 이제 빌미로 도발을 한단 말이에요. 방산주가 막 올라가다가 중간에 막 하락으로 끝났습니다. 왜 그랬는지 아세요? 네. 북한이 미사일을 쐈는데 공중에서 터졌어요. 그래서 방산주가 올라가다가 말아버렸어요. 떨어져 버렸어요. 네. 희한하죠, 그죠? 북한 미사일이 그냥 발사 실패했다고요. 발사 실패했는데 그러면은 이게 좋아야 되는 건데 방산주는 올라가다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네. 오늘 방산주가 하락한 원인은 그거니까 여기 특히 우리 문자반 회원들은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뭐 테마주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네. 잠깐만요. 네. 환율 요즘에 좀 급등한다고 뉴스가 많이 나오죠. 국제유가는 어젯밤에 그 많이 떨어졌어요. 6% 급락을 해가지고 어제 100달러 이하로 내려왔어요. 이게 뭐냐면 저기 러시아 전쟁 터지고 나서 터졌을 때도 여기 100달러 이하였어요. 90달러 초반이었는데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 제재한다고 막 이제 그 얘기하는 바람에 3월 초부터 전쟁은 2월 24일에 났습니다. 근데 일주일 지나서 3월 초부터 국제유가가 급등을 합니다. 미국 때문에. 근데 잘 보시면 국제유가가 여기서 급등을 시작했잖아요. 그죠? 네. 러시아 문제 때문에. 근데 어때요? 원위치 했어요. 그죠? 네. 급등했다가 원위치. 그러면 이 관련주가 뭐예요? 국제유가 급등 수혜주가 뭐였어요? 대성에너지, 가스, 그죠? 이런 것들이죠. 이런 종목들은 지금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그 다음에 GSE, 이게 이제 에너지 가격 급등 수혜주 올라갔었는데 어때요? 올라갔던 그 자리 그대로 반납하고 내려오죠, 그죠? 네. 그러면 러시아 때문에 급등했던 테마주가 뭐예요?
고유가 에너지 수혜주, 풍구석유나 뭐 GSE나 이런 거잖아요. 자, 이게 단기 급등, 거래도 많았잖아요, 그죠? 단기 급등했다가 떨어졌어요.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원자재 가격이 다 폭등했죠, 그죠? 철광석, 뭐 니켈 막 이런 거 급등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곡물가 이런 것도 막 급등했잖아요. 자, 그럼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국제유가가 러시아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미국이 막 제재를 하고 막 그래서 국제유가가 폭등했어요. 그래서 이 테마주들 대장주가 누구였냐면 GSE 대성에너지가 급등했다가 원위치를 했습니다. 국제유가도 다시 원위치를 했으니까. 그러면 그것 때문에 동반 상승했었던 곡물, 그 다음에 광물, 즉 농업, 곡물은 농업이죠. 예. 이 관련주들도 당연히 떨어져야 될까요? 1번 아니다, 4번.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찍으시면 됩니다. 이게 후발주로 갔거든요. 곡물 수혜주하고 광물 수혜주. 그럼 이게 떨어질까요? 떨어져야 되는 게 정상이죠. 떨어질까요? 1번. 안 떨어질까요? 4번. 유튜브 회원들 좀 찍어보세요. 곡물가하고 광물, 뭐 BDI 이런 저기 그 해운지수도 있는데 그거 나중에 얘기하고.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4번도 있으신데 1번도 꽤 있고. 네. 4번 찍으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우리 방 라이브 회원들이고 1번 찍으신 분들은 문자반 회원들이 많아요. 여기 무방 회원들이나. 네. 아니면 곡물가를 보셨든지. 잘 보세요. 네. 힌트, 이게 뭐냐면 우리 회원들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네. 여기 무방 회원들은 이 얘기가 뭔 얘기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우리 방 회원들은 종목을 갖고 있으니까 이 얘기를 딱 한마디 하면 알아들어요. 종목을 들고 있는 사람은 알아듣거든요. 자, 여러분들도 도움이 되실 테니까 얘기를 같이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국제유가가 자 급등했다가 다시 떨어졌죠, 그죠? 근데 러시아가 주로 수출을 뭘 많이 한다고요? 밀, 그쵸? 네, 밀을 수출을 많이 하는데 밀가루 가격은 여기서부터 급등했거든요,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근데 안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네. 그 다음에 옥수수 안 내려와요. 대두 안 내려오죠. 그러니까 추천하는 거 잘 가지고 계세요. 국제유가 다 떨어졌는데 그러면 이것도 떨어지는 거 아닐까요? 안 떨어져요. 왜냐하면 5월달 6월달이 보리 밀 수확기거든요. 네. 그러면 가격 폭등해. 거기다가 이제 기상이변, 뭐 산불 크게 나거나 어디 가뭄 홍수 터지면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이 곡물가는 잘 안 내려와요. 한번 올라가면은 잘 안 내려와요. 네. 쉽게 얘기하면 식당 사장님이 삼겹살 값이 막 폭등해서 삼겹살 파는 식당 사장님이 고민 끝에 삼겹살 가격 올리면 다시는 안 내리죠. 그렇잖아요. 슈퍼에서 여기 뭐야 식당에서 파는 소주 가격 잘 안 오르지만 한번 올리면 다시 안 내려오죠. 네, 비슷해요. 곡물가는 안 내려와요. 이게 달라요, 이거는. 네. 이게 왜 다른지는 나중에 라이브로 들어오시면은 거기서 설명을 해드리니까. 금값도 다시 떨어지잖아요. 러시아 전쟁 터지고 나서 터진 게 여기인데 금값 도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원유랑 금값은 떨어졌는데 곡물가는 안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곡물 수혜주는 파는 거 아니에요.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주세요. 네. 곡물 수혜주가 뭐예요? 사람이 먹으면 음식료, 짐승이 먹으면 사료, 식물이 먹으면 비료. 쉽죠? 머릿속에 기억해 놓으세요. 네. 사람이 먹으면 음식료, 짐승이 먹으면 사료, 네. 식물이 먹으면 비료.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포대자루에 담아서 파는 거 다 올라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포대자루. 네. 시멘트도 포대자루에 담아서 팔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곡물가 저기 수혜주, 인플레이션 수혜주도 잠깐 체크를 해드렸고, 이제 저기 부동산 관련주 보러 가죠. 선거가 끝나도 올라갈 수 있을 만한 테마주가 일단 두 가지는 있지 않겠느냐. 부동산, 원전. 그죠? 네. 아, 원전 이거 요즘에 되게 심각하더라고요. 네. 탈원전을 주도했던 지금 원전 그 사장을 임기를 더 1년 연장하려고 하는데요. 누가요? 대통령이. 보통 임기 이렇게 얼마 안 남으면 아무것도 안 하는데 네. 되게 끝까지 참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원전 정책을 바꾸는 정부가 보수로 바뀌었는데 네. 탈원전 추진한 사람을 사장으로 계속 네. 저기 임기에 이거 해주려고 지금 그러고 있답니다. 네. 하여튼 테마주 올라가는데 고춧가루 뿌리는 거는 하여튼 뭐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이러면 테마주들이 올라가다가 움찔거려요. 그러니까 이제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정부가 추진한 정책에 가야 되는데 보수에서 이제 탈원전을 이제 폐기하고 원전을 이제 추진한다 했는데 임기 한 달 보름밖에 안 남은 대통령이 탈원전을 추진한 그 사장을 1년 기억이 뭐야 임기 연장시켜 준다잖아요 지금. 이러면 나중에 이거 문제 생깁니다. 그리고 한국은행 여러분들 아무 생각 없이 보시는 것 같은데 한국은행 있죠? 한국은행장을 요번에 잠깐 이 얘기는 해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한국은행장 이주열 그 총재죠, 그죠? 이주열 씨를 지금 이제 임기가 다 돼가지고 지금 현 정권 내에서 바꾼대요. 새로운 한국은행 총재를 임명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좌파 성향. 그냥 이제 뭐 진보 정치인이 진보학자거나 그런 건 상관이 없는데 좌파 그 경제학자라고 막 그런 적이 많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한국은행 금리 인상은 한국은행 총재가 알아서 하는 게 맞아요. 네. 맞거든요. 네. 예전에 그 이명박 대통령 때도 그때 김 누구였는데 자꾸 보다 그분 이름 까먹어요. 하여튼 그분이 이명박 대통령 말을 안 들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금리 정책을 좀 그때 이상했거든요. 보수 정권이 들어섰는데 그것도 좌파라고 지금 이름이 유명한 사람이 한국은행 총재가 된다? 나라 꼴이 이상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하지 말라고 하는데 강행하려고 하거든요. 네. 참 그런 것 같아요. 임기도 얼마 안 남았는데 네. 마지막까지 뭘 해놓고 하려고 그러네요.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내가 그냥 뭐 그런 거 갖고 싸우냐고 그러실 수 있는데 자리 갖고 싸운다고.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이거. 네. 중앙선관위 그것도 뭐 중요한 자리지만 뭐예요? 탈원전 이거하고 여러분들이 주식하는 사람들이니까 주목해야 되는 건 뭐예요? 탈원전이랑 관련된 원전 사장 누가 그 사람 계속 임기를 연장해 주는지 그거하고 한국은행 총재 누가 되는지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저는 기가 막힌 게 이주열 씨가 어느 정권에서 임명된 사람인 줄 아세요? 박근혜 대통령 때 임명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그대로 이번 정권에서 계속 쓴 거예요. 연장해주고 또 연장해준 거예요. 근데 끝에 가서 왜 바꾸냐 이거예요. 임기 이제 한 달도 안 남았는데. 네? 안 이상합니까 이게? 네. 근데 한국은행 총재가 누가 되는지는 잘 보셔야 돼요. 주식하는 사람이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산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성향이 당기고 테마주만해서 그런 거 몰라도 되지 않나요? 네. 주식을 접으시고 그냥 죄송하지만 은행으로 가세요. 네. 은행에다 돈 넣고 있는 거 아까 바보라고 그랬는데 제가 용서를 구할 테니까 은행으로 가세요. 네. 제 얘기가 이해되셨으면 7번 찍으시고 네, 한번 웃으시면 되겠습니다. 맞잖아요, 그죠? 네. 테마주를 하더라도 한국은행 총재가 누가 되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거기에서 물가 관리하고 금리 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그걸 모르고 주식한다고요? 테마주는 주식 아니에요. 네. 그거는 꼭 알고 하셔야 됩니다. 네. 별로 안 찍으시는 것 같은데 네. 이해하신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막 정부를 막 욕한 것 같죠? 욕한 거 맞아요. 네. 한국은행 총재는 그 누구예요? 대통령 저기 되는 사람이 뽑아야 되는 게 맞아요. 행정부하고 네, 한국은행 총재하고 다른 정책을 펼치면 우리나라 망해요. 성장 정책을 펼치는데 뭐 금리를 인하시켜 버리거나 뭐 거꾸로 가면 이상하게 간다니까요. 네. 근데 그거를 무리해서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건 낙하산 인사하고 그건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거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네. 보수 진보 이런 거 떠나서 네. 자 이제 부동산 테마주 얘기해 드릴게요. 종목을 한 30개 이상 40개 이상 얘기할 것 같으니까요. 네, 잘 들으세요. 녹화는 남겨놓고 있으니까 나중에 뭐 또 듣고 싶으시면 들으시면 돼요. 네, 늦게 들으신 분도 마찬가지고 네. 자 일단은 이제 그 선거 끝나고 나서 이제 부동산 정책주들이 아무튼 열심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원전 테마주도 올라오고 있고 그 뒤에 이제 줄줄이 다 올라올 거예요. 부동산 테마주들이 이제 어떻게 올라오는지 한번 쭉 한번 보시죠. 차트를 띄워볼게요. 이렇게 볼까요? 네. 자, 뭐냐면 오늘 이제 여기에 보면 윤석열 식의 부동산 정책주도 있고 원래는 이재명 식의 부동산 정책주들도 있었는데 일단 윤석열 씨
쪽 저기 그 테마주나 아니면 그냥 일반 저기 부동산 뭐 건설주들 쭉 보여드릴게요. 오늘 일단은 이제 거래소에서 상한가가 딱 두 개 나왔습니다. 코스닥에서 4개 나왔고 거래소에서 상한가가 딱 두 개 나왔는데 하나는 범양건영이고 하나는 일성건설입니다. 네, 둘 다 누구죠? 네. 이재명식 기본주택 부동산 기본주택네 기본주택 그 부동산 정책주였어요. 근데 요건 좀 뒤에서 얘기하고 윤석열 씨 쪽에서 이제 움직였던 게 원래 신원종합개발이죠. 자, 신원종합개발 보면 최근에 급등을 쭉 계속 하고 있고, 그죠? 매물대 여기 이게 진입하는 구간인데 지금 살짝 들어왔어요. 네. 이 정도면은 과열된 거라고 그랬죠, 그죠? 근데 여기에서 지금 또 걸려 있는데 아무튼 여기를 지금 매물대 하단을 지금 네, 한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드릴로 이렇게 뭘 뚫을 때 그런 기분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신원종합개발, 그 다음에 윈하이텍. 이게 아까 상한가 갔다가 풀렸어요. 네,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거푸집 만드는 회사인데 거푸집 만드는 회사 중에 선목 에스폼이라고 있어요. 이미 신고가 났죠. 네. 제가 이거 무방에서 얘기하지 않았었나요? 맞으면 1번 한번 찍어주세요. 무방에서 얘기 한번 한 것 같은데 했죠 이거. 이게 가면은 건설주들이 쭉 가는 거라고. 저기 여자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원래 그쪽 건설 쪽은 남자분들이 좀 잘 아시니까, 그죠? 남자분들은 거푸집이 뭔지 아시죠? 거푸집. 이게 거푸집 만드는 회사라니까요. 선목 에스폼. 네, 신고가 나잖아요 지금, 그죠? 이미 난지 꽤 됐어요. 네. 그때 왜 이런 거 보면은 이게 보수 쪽에서 대통령이 나올 것 같다 그런 전망도 좀 했었지 않습니까? 네. 금강공업을 보시면 금강공업도 거푸집 만드는 회사인데 계속 상승이 나오고 있죠 최근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요거보단 규모가 작은데 윈하이텍도 거푸집 만드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아까 상한가가 딱 풀린 거예요. 이거는 뭐냐, 윤석열 씨 원래 윤석열 씨 테마주였거든요. 네. 아무튼 거푸집 만드는 회사. 윈하이텍 상한가 갔었고, 그 다음에 아까 삼목에스폰 보여드렸죠. 그 다음에 건설에서 보세요. KCC 말고 KCC 건설. 네, 오늘 20% 이상 급등했다가 끝날 때 16%. 거의 상한가 근처 갔었고요. 27%까지 갔었어요. 여기 매물대니까 상한가 못 간 거죠. 대신에 거래가 많이 나왔어요.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제 한 방에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작년 8월 달부터 아무리 진짜 고생을 얼마나 했어요. 이 종목도 거의 작년 8월 달 이후에는 우리나라에 상장되는 종목들이 대부분 이렇게 하락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 길었던 그 조종의 시간을 양봉 하나로 다 메꿔버리는 거예요. 제가 맨날 손절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종목을 매수했다고 생각이 들면 손절하지 마셔라. 포기 안 하면 반드시 빛을 본다 그랬잖아요. 한 방에 해결되는 거예요. 한 방에. 이 맛에 개별주 하신다는 분들 많아요. 아무리 들고 있을 때 힘들어도 한 방이더라. 네. 그죠? 네. 몰빵 말고요. 네. 기다리면 온다고요. 네. KCC 건설. 그 다음에 오늘 건설 뭐 개발 산업 토건 들어가면 거의 다 갔어요 오늘. 네. 그 다음에 한신공영. 자, 바닥에서 이것도 거래가 쫙 들어오면서 급등하죠. 이게 뭔 줄 아세요? 돈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KCC 건설도 아까 거래가 있죠. 한신공영도 거래가 있고, 아까 윈하이텍도 상한가 들어갔다 풀렸는데 거래가 있잖아요. 적당히. 금강공업 거래 있잖아요. 이거 안 보이세요? 돈 들어왔다니까요. 선거 전부터. 삼목 에스폼. 선거 전부터 3월 초부터 돈 들어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우리한테 희망을 가져라. 건설주가 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잘 될 것 같다. 더 보세요. 화성산업. 이거 아파트 짓는 회사 아닙니까? 신났어요. 내려올 생각을 안 해. 제가 아까 기회주의자를 비판했었죠. 그 사람들 주식 절대 못 사요. 여기 이 자리에서도 안 사는데 이렇게 떠 있는 걸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못 산다니까요. 나중에 패닉 와서 저 꼭대기에서 이제 들어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서희건설. 이거 TV 광고 많이 하는 회사죠. 네. 거래가 상한가도 아닌데 거래가 되게 많죠. 돈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물렸던 사람들 다 지금 본전 왔잖아요. 그 돈이 쫙 보이고. 네? 선거 딱 윤석열 씨가 딱 되자마자 그 다음날 3월 10일부터 3월 10일이 여기에요. 윤석열 씨 되자마자 바로 쫙 올린 거예요. 건설주들이. 제가 선거 끝나자마자 그 다음날부터 뭐라 그랬어요.
이재명 씨 민주당 찍으신 분들 너무 상실감을 갖지 마셔라. 정신을 집중해서 여러분도 돈 벌라고 주식하시는 거 아니냐. 응? 이재명 씨가 설령 떨어져도 그 테마주들이 하한가에 갈 가능성 낮으니까 저기 하지 마시고 정신을 잘 챙기셔라. 그랬잖아요. 그죠? 어차피 부동산은 뭐 보수가 되든 저기 진보가 되든 그죠? 민주당이 되든 그죠? 네, 어차피 갈 거라 그랬잖아요. 네. 박스가 누구 이름으로 가느냐 그 차이인 거죠. 화장지가. 화성산업 서희건설이죠 이거는. 자, 그 다음에 3일기업공사. 이게 재밌는 게 이 친구도 오늘 12% 급등했어요. 물론 어제 시간에서 상한가를 갔는데 상한가를 간 이유는 유승민 씨가 국민의힘 쪽의 그 정치인인 유승민 씨가 경기도지사 나올 수 있다. 근데 이제 대신정보통신도 같이 급등을 했거든요. 근데 대신정보통신은 3%에서 끝났어요. 이거는 건설이 아니니까. 근데 3일기업공사는 집 짓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나는 집도 지니까 나는 안 내려갈래. 그러면서 11%에서 끝났어요. 그냥. 원래 시간에서 상한가 갔는데 그날 양봉 안 나오면 바로 급등 안 하면 다 음봉 맞잖아요. 근데 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바닥에서 사거나 아니면 그 전에 미리 사놓거나 그런 거 아니면 여기서 못 사는 거. 이거 어떻게 사요, 무서워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기회주의자들 이거 못 산다니까요. 바닥을 잡으려고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가 4,000원이죠. 여기는 지금 5,400원. 그러면 40% 올라와 있는 거 아니에요? 40% 정도 떠 있는 걸 어떻게 사요? 그러다가 이제 상한가 가면 이제 발을 동동 구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처럼 주식하면 안 돼요. 바닥 나오면 사자고요. 네. 바닥 나오는 거를 맞출 정도가 되면 파생을 하지 뭐하러 주식을 합니까? 파생 제대로 한 두세 번만 베팅하면은 그죠? 네. 평생 먹고 살 돈을 벌 텐데 바닥을 이렇게 잘 맞히면요. 네. 근데 그게 어디 쉽냐고요. 자, 3일기업공사는 그래서 인맥주도 되지, 유승민 인맥주도 되지만 부동산 테마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름 끝에 토건 들어가는 회사들이 몇 개 있어요. 일부러 그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비싼 이름끼리 갖고 왔어요. 난광토건. 옛날에 저기 이낙연 씨 테마주로 잘 갔었잖아요. 근데 이낙연 씨 테마주에서 뭘로 바꿨어요? 나는 윤석열이다 그러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예전에 그 얘기했었잖아요. 광고 카피 여자의 변신은 무죄. 그죠? 네. 종목들의 변신도 무죄죠. 네. 오늘 10% 이상 급등했죠. 그 다음에 난광토건. 토건으로 끝나는 게 남화토건도 있어요. 네. 윤석열 씨 딱 당선되자마자 움직이죠. 작년 7월달까지 이낙연 씨 관련주였어요. 잘 가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자, 그 다음에 토건, 삼부토건 이거 있잖아요. 이거 뭐 잘 아시죠? 오늘도 10% 전후 급등 마감했고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건설 중에 태형건설 5% 거래량이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돈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다 이쪽에. 보수는요 정책이 되게 단순해요. 보수 정책은 단순하다니까요. 일자리 공부해서 자격증 따서 취업을 해라. 그리고 민간 기업 중심으로 성장 정책을 펼치고 부동산 경기는 뭐예요? 네, 쉽게 얘기하면 삽질, 땅 파고 개발하고 뭐 그러는 거예요. 개발. 네. 그러니까 보수 쪽 정책은 간단하다니까. 네. 저기 이제 진보 쪽 정책은 뭐 분배 정책, 그 다음에 뭐 친환경, 네, 녹색, 인권 이런 거 강조하고.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네. 태양건설. 태양건설은 우선주도 있죠. 네. 우선주 여기는 윤석열 씨 당선되자마자 그냥 네? 그 다다음 날 상한가 나버렸어요. 자, 그리고 사무개발. 옛날 저 이것도 이명박 대통령 때 잘 가던 건데 사무개발 오늘 5% 상승. 그 다음에 특수건설 오늘도 올랐죠. 특수건설 가면 당연히 동아지질 갔을 거고, 그죠? 이런 주들도 간 거예요. 자, 요까지 더 있는데 일단 요까지 하고 시멘트 중에 성신양회 오늘 7% 급등, 고려시멘트 10% 이상 급등하고
꼬리 달고 내려왔고, 그 다음에 페인트, 노루 페인트 다 집 짓는 거 아니에요? 네, 6% 급등. 최근 요 끝에 보시면서 하면 돼요. 네. 이미 저점 대비 20% 30%씩 다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이거 못 사는 거예요. 그리고 리모델링 관련주 제일 유명한 게 NX 아니었어요? NX 최근에 계속 급등하죠. 오늘도 장중에 꽤 급등했었고, 그 다음에 벽산 오늘도 급등, 하츠 오늘도 급등했죠. 이미 8,000원에서 저기 만원대까지 올랐기 때문에 30% 올라왔어요. 그러면 절대 못 산다니까요, 사람들. 그 다음에 집 지을 때 저기 공원도 짓잖아요, 공원. 네. 시공테크 이런 거, 네. 이런 것도 올라오고, 설계, 한미글로벌. 이거 설계하는, 건축 설계하는 거 아닙니까? 히림은 최근에 급등을 먼저 했기 때문에 윤석열 씨 부인 수혜주로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요즘 못 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한미글로벌이 좀 한미약품이랑 상관없어요. 건설 저기 설계예요, 설계. 그 다음에 돌멩이, 일신석재. 그죠? 올라오죠. 아, 돌멩이 어서 오세요. 네. 그 석재, 이것도 올라왔잖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실건 찍어보시고요. 네. 되게 많죠. 더 있어요. 네.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재료를 바꾸면서 올라간 거 얘기해 드릴게요. 원래는 그게 아니었는데 재료를 바꾸면서 간 거. 자, 윤석열 씨 인맥주 중에 이거 단톡방에서 얼마 전에 추천했던 건데, 이게 제일테크노스가 윤석열 씨 인맥주였어요. 언제부터요? 재작년부터 윤석열 씨 인맥주로 많이 올라왔어요. 그때 저희 방에서 이거 해가지고 수익 많이 냈거든요. 최근에는 여기 단톡방에서 내놨었는데, 제일테크노스가 인맥주예요. 인맥주인데 최근에 막 올라오죠. 특히 윤석열 씨 당선되고 나서 올라오다가 오늘 장중에 10% 넘게 급등했었어요. 15% 왔었나? 자, 오늘 제일테크노스가 17%까지 급등했었어요. 어우, 그죠? 많이 올라왔죠, 그죠? 제일테크노스가 윤석열 씨 인맥주였는데, 애니농률이나 이런 거랑은 다르게, 애니농률이 인맥주였잖아요, 그죠? 애니농률은 처참하게 막 지금 박살나 있잖아요. 네? 그죠? 박살, 누가 보면은 윤석열 씨가 낙선한 줄 알고 있어요. 급락해 있어요. 근데 제일테크노스는 올라오는 거예요. 인맥주 중에 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서현 이런 거, 이런 거 막 차트 보세요. 완전히 그냥, 그죠? 네. 시퍼렇게 만들어놨죠, 그죠? 그런데 똑같은 인맥주인 제일테크노스는 올라왔다고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네. 이런 얘기 들으면 되게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자, 제일테크노스, 그죠? 네. 제일테크노스가 뭐하는 회사예요? 네. 구조용 금속판 제품 뭐라 돼 있는데, 뒤에 보니까 뭐 전기 뭐 그래요, 그죠? 네. 근데 잘 보니까 뭐하는 회사라고요? 건축용 데크 플레이트 제조 및 뭐라 한대요. 대형 고층 건물의 시공 시 H빔 위에 설치하는, 남자분들은 H빔이 뭔지 아시죠? 네. 바닥 재료인 데크 플레이트 제조. 뭐하는 회사예요? 건축용 자재. 이해되십니까? 이게 뭐예요? 국내 건설 투자 확대, 데크플레이트 수주 증가하면 매출 성장 전망. 건축이랑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리고 조선주도 되고,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조선주들, 조선 그 수주 많죠, 그죠? 네. 해운 그 운임이 증가하니까, 급증하니까, 네. 배 수주도 많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조선주도 되고 건축고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티고 올라가는 거예요. 인맥주에서 부동산 정책주로 변신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일성건설이 상한가 갔죠. 네, 일성건설이 이게 뭐였어요? 이재명 씨 기본주택 수혜주. 근데 이제 그날 뭐 얘기 드렸지만 선거 끝나고 그 다음날 이재명 씨 테마주들 적잖아요. 이재명 씨가 선거에서 졌지 않습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이재명 씨 유명한 종목들 대부분 시초가가 마이너스 18%에서 시작합니다. 네. 뭐 일부러 그랬는지 진짜 거의 18%에서 시작했다니까요. 마이너스 한 17, 18, 19 거의 18이에요. 네.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이제 마이너스 17%, 저점은 마이너스 18%. 네, 그렇게 시작했는데 그게 저점이었고 오늘 상한가 나왔어요. 이날 최저점은 2,420원, 오늘 최고점은 3,600원. 그러면 이제 50% 올라온 거죠. 50% 이상, 그죠? 네. 상한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범양건영도 아까 범양건영 나오니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상한가 나오니까요. 거래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렇게 적지도 않아요. 딱 좋아. 네. 범양건영하고 일성건설에 상한가 들어왔어요. 둘 다 누구예요? 이재명 기본주택 수혜주 대장주였잖아요. 7월달에 상한가 나오고 9월달에 또 고통했었고, 그리고 아까 범양건영이 대장이었거든요. 범양건영이 초반에 대장이었어요. 네. 뒤에서도 신고가 냈고. 네. 근데 이제 이재명 씨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신용미수 몰빵 질러가지고 폭락한 거예요. 세력대 매집이 돼 있었는데 죄송해요,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표현이 좀 과하게 해서 죄송합니다만 이게 가장 적절한 표현이어서 죄송하지만 쓸게요. 한 번 더. 네. 세력이 있었어요. 여기에 있었는데 이재명, 여기서 윤석열 씨 망하는 분위기였고 1월 초에 이재명 씨 지지율이 되게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서 이제 이재명 씨를 사랑하는 분들이 이걸 갖다 질러버린 거예요. 신용 미수 써갖고. 그 세력이 여기가 8,000원인데 3,000원까지 끌어내놨어요. 3,000원이 아니고 여기죠. 3,000원대까지 끌어내놨어요. 반토막 내놨어요. 반토막 이상. 그러면 신용 미수 쓴 사람들 못 견뎌요. 그래서 다 죽였다고 제가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뭐 전저점이고 뭐고 없어요. 그냥 싹 다 죽여놨어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시초가 마이너스 18%에서 시작한 다음에 올라온 거예요. 이제 욕하면서. 이거는 마이너스 7%. 네. 여기에서 들어온 사람들, 신용쟁이들, 신용이 얼마나 많이 늘어났었냐면 보이시죠? 여기서부터 신용 되게 많았어요. 근데 신용을 다 죽인 거예요. 다 죽인 다음에 확인하고 나서 올리는 거예요. 오늘 상한가 들어올 때 저항이 없었거든요. 이런 낙폭과대주들은 원래 상한가가 잘 안 나옵니다. 일성건설도 마찬가지고. 근데 상한가가 금방 들어가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항하는 세력이 없는 거예요. 요즘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전쟁이 빨리 안 끝나죠. 왜냐면 저항이 심하니까. 근데 범양건영도 상한가를 이제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쳐들어갔는데 금방 우크라이나를 점령한 거예요. 상한가니까. 왜 그랬어요? 저항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일성건설도 아까 상한가 금방 들어갔습니다. 그만큼 혹독하게 뺐다는 얘기예요. 그 세력이 여기서 개인들 다 밀어버린 겁니다. 그냥 견딜 수 없이. 그래도 또 막 여기서 막 그 부인 막 카드 논란, 법인 카드 논란 나오고 하니까 개인들 멘탈 다 부서져가지고 다 저기 된 거예요. 그래서 신용이나 미수나 현금으로 사시더라도 많이 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세력이 반드시 그 사람들 처리하고 가요. 네. 이해되셨죠? 네. 그 다음에 동신건설. 동신건설은 제 개인적인 사견인데 여기서 세력이 나갔다라고 봐요. 네. 거래도 많이 터졌고 여기까지 올라와줬고, 근데 이제 낙폭과대가 심한데 동신건설이 지금 오늘 한 20% 이상 급등 마감했거든요. 근데 동신건설은 좋게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거래가 너무 많아. 이거 너무 많은 거예요. 네. 차트 완전히 망가졌고, 일성건설이랑 범양건영이랑 달라요. 왜냐하면 동신건설은요 앞에서 이만큼을 해먹었어요. 이만큼. 이재명 씨가 대법원 무죄 판결 받았을 때 이게 한 5천원짜리 주식이었는데 5천원짜리가 6개월 뒤에 어디가 있어요? 네, 7만원, 6만 5천원인가? 네. 그러니까 13배 올라왔죠. 13배. 10배 이상 올라왔죠? 할 만큼 한 주식이에요, 이거는. 근데 범양건영은 할 만큼 한 게 아니라 하다가 말았어요. 일성건설은요. 자, 퀴즈. 일성건설은 하다가 마른 걸로 보이세요? 아니면 네, 그것도 다 한 걸로 보이세요? 하다 만 걸로 보인다. 1번. 네, 다 끝난 것 같은데요. 4번 찍어보세요. 네, 찍어보세요. 네, 공짜예요. 네, 찍어보세요. 헷갈리시죠? 참고로 여기 1,000원 안 보이실 테니까 여기는 대충 8,000원. 정확히 얘기하면 저점은 800원대인데 1,000원이라고 하죠. 계산하기 좋게. 이것도 할 만큼 다 한 거예요. 그죠? 네.
근데 떨어질 때 한국 그때 한국정보공학 얘기해드렸잖아요. 화일로 공방할 때 그죠? 반등 없이 깨끗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들을 여기서 거의 초토화시켰어요. 6,500원에서 2,500원까지 왔어요. 그럼 반토막 이상 내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아까 범양근영처럼 다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깔끔하게 상한가 나온 거예요. 이게 그분들을 밟고 올라온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절대로 이렇게 저기 무리하시거나 손절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동신건설이 근데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일성건설, 범양건영, 동신건설 다 이재명 씨 관련된 인맥주 또는 정책주. 동신건설은 또 인맥주였어요. 정책주도 아니었어요. 근데 오늘은 다 뭐로 된 거예요? 바뀐 거예요. 우리는 윤석열 정책주와 함께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그죠? 원래 그 테마주는요, 사람을 좀 닮아요. 대선주는 개가 주인 닮듯이 테마주도 주인을 닮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씨 테마주가 이재명 씨처럼 이재명 씨의 말을 되게 잘 바꾸지 않습니까? 이번에 보셨잖아요. 막 정책도 막 왔다 갔다 하고. 영남 가서는 박정희 대통령 좋은 사람이다. 그 다음날 호남 가서는 독재자다. 다시 영남 가고선 박근 저기 뭐 이렇게 또 박정희 대통령 좋은 얘기하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자꾸 잘 바꾸더라고요 보면. 테마주도 지금 잘 바꾸는 거예요 지금. 주인 닮아요 원래. 잘 아셔야 돼요. 근데 재밌는 게 범양건영은 이미 여기서 한번 바꿨어요. 여기는 이재명 씨였는데 여기는 윤석열 씨였어요. 여기는요 이재명, 여기는 윤석열, 지금은 윤석열, 이재명, 윤석열, 이재명, 윤석열. 그러면 저기 누구예요? 그 특수건설 보면 그러면 윤석열 씨가 안 그랬을까요? 네. 처음에 이게 누구예요? 오세훈, 뒤에는 윤석열, 이재명. 여기서 이재명이었어요. 지금은 윤석열. 네. 바뀐다니까요. 네. 자, 시간도 다 됐네요. 원전 얘기도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까미위엔 씨. 까미위엔 씨가 제일 재밌습니다. 까미위엔 씨. 자, 여기서부터 보죠. 안철수 서울시장, 그죠? 네. 서울시장 이제 떨어지고 나서 여기서는 이재명, 여기서는 안철수, 그죠? 자, 그 다음에 쭉 떨어지다가 안철수, 윤석열, 다시 안철수, 윤석열 계속 바뀌어요. 오늘은 윤석열이에요. 자꾸 바뀌어요. 여기는 안철수, 오늘은 윤석열, 내일은요. 이거 오늘 안철수 해가지고 안 갔는데 까미위엔 씨 혼자 올라왔어요. 왜냐면 까미위엔 씨가 여기서 딱 한 번 이재명 기본주택 수혜주로 갔었거든요. 덕신하우징 어제 덕신하우징 얘기했었죠, 그죠? 이것도 급등했었고 이것도 원래 이재명 씨 건데 바뀌었고 서한이 이게 그 보수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대구에 있는 건설회사거든요. 네. 올라오잖아요.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했었지만 회사가 대구에 있다고 대구에 있는 것만 대구에서만 일하는 건 아니에요. 전국적으로도 저기 하니까. 네. 아까 호남 기업들도 얘기한 것 중에 꽤 있어요. 그 다음에 KD 요거 돈을 들었다 놨다. KD는 약간 잡주예요. 네, 이거 참고만 하세요. 네. 이게 원래 이재명 씨 테마주였는데 다 뭘로 가요? 윤석열 씨로.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전 테마주 좀 볼까요? 시간에 로봇 관련주도 얘기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다. 네. 자, 원전 테마주 보죠. 원전 테마주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어제도 얘기했었죠. 에너토크죠. 잘 보세요. 더 이상 안 올라가죠. 거래가 막 더 터지는데 못 올라가고 악고점에 걸려 있잖아요, 그죠? 네. 에너토크, 자 그리고 한신기계 잠깐만요. 네, 더 이상 못 올라가고 버벅거리죠. 끝난 건 아닌데 과열된 거는 맞는 거예요. 호성파워텍 떠 있긴 하죠. 거래도 많은데 더 이상은 못 나가죠, 그죠? 누가 보면 원전 테마주 끝난 줄 알겠어요, 그죠? 그러나 오늘도 원전 테마주가 움직인 게 있어요. 대한금속. 저 밑에 있다가 오늘 10% 올랐어요. 이유는 원전. 이게 원전 테마주인지 모르셨죠? 모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아는 분들 계시겠지만 모르는 사람 거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오르비텍 최근에 조금씩 올랐는데 이것도 원전 테마주입니다.
바닥에 있는 거는 지금 상승 여력에 남아 있는 것들이 있어서 원전 테마주들이 지금 밑에 있는 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과열된 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좀 더 올라갈 수는 있는데 만약에 실패하면 그건 꼬꾸라져요. 근데 지금 밑에 상승 여력에 남아 있는 원전 테마주들은 지금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이제 뭐 5월달에 취임하면은 뭐 하겠어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은 뭐 외교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고 참고 삼아 알려드릴게요. 코로나 때문이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터지기 전에도 해외 순방을 별로 안 나갔습니다. 마지막에 1번 찍어보세요. 자, 빨리 찍으세요. 시간 한 5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해외 순방을 별로 안 나갔어요. 공식적인 거 빼고는. 그죠? 네. 나가도 뭐 좀 경제 대국 가는 게 아니라 조금 이제 뭐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들 네. 그런 데를 많이 갔거든요. 자, 근데 하나 더 여쭤볼게요. 네. 해외에서 해외 정상들이 거의 안 왔어요. 맞으면 2번 찍어보세요. 자, 찍어보세요 빨리. 거의 안 왔어요. 코로나 전에도 안 왔다니까 거의. 네. 특히 뭐 독일이나 프랑스나 영국에서 이런 데서 오는 거 보셨어요? 안 왔어요. 일본이랑은 아예 그냥 담싸놓고 살았고. 네? 안 왔다니까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아세요? 네. 근데 지금 대통령은 얼마나 잘할지 모르겠지만 아마 저기 뭐야 코로나가 이제 거의 또 풀렸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그냥 풀렸기 때문에 뭐 하겠어요? 네. 취임하면 열심히 해외로 돌아다닐 가능성이 없습니다. 가서 뭐 하겠어요? 우리 여기 경주에 경주빵 있죠? 맛있어요. 근데 뭐 경주 특산물 경주빵 뭐 이런 거 팔겠어요? 아니면 저기 경기도 이천 장원에 있는 복숭아 유명하니까 복숭아 좀 사가서 이러겠어요. 네? 필리핀 대통령 우리나라에서 뭐 바나나 좀 사라고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우리나라가 그러겠습니까? 해외 나가서 뭐 하겠어요? 우리나라 원전이 좋다고 막 얼마나 더 광고를 하고 다니겠어요. 그러니까 원전 테마주도 그쪽으로 파보시면 종목들 많아요. 네? 대통령이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일을 잘할지 못할지 모르겠는데 해외를 막 돌아다닐 가능성이 커요. 가서 뭐 하겠냐고. 밥만 먹고 오겠어요? 그죠? 네. 뭔가 할 거라. 그러면 이제 기업인들 데리고 간다고요. 누구 데리고 가겠어요? 저 같으면은 두산중공업 저기 사장이나 회장님 모시고 가겠네요. 갑시다. 그래서 이제 가서 내가 이렇게 얘기해 놓을 테니까 좀 원전 좀 팔아봐요 좀 이러면서. 네. 그게 뭐예요? 그게 정부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네. 세일즈요, 세일즈. 네. 그러면 이제 그런 기대감에 가는 거예요. 그런 기대감에. 아셨죠? 지금 뭐냐면 선거 끝나고 나서 이제 정리될 종목들도 정리하는 거고 올라올 종목도 올라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후발주자들 키 맞추고 대한금속이나 오르비텍이 앞에서 많이 간 원전 테마주 키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TS 트릴리온이죠. 이 저기 이재명 씨 그 탈모. 네. 난 이거 아무리 봐도 세력이 나가는 것 같아요. 네. 안철수 씨 핑계 대면서 상한가 뽑고 오늘 또 터지던데 네. 세력이 어째 나가는 것 같아요. 이런 거 나오면은 이제 아주 오랫동안 푹 쉴 수 있어요. 네. 이런 거 오늘 사시는 분들은 좀 그런 거예요. 네. 참고하시고. 그러니까 원전 테마주는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시간에서 로봇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였는데 로봇 관련주 관심 있으세요? 1번 찍어보세요. 이 시간이 이것까지 얘기하려고 준비해놨는데 시간이 안 돼. 이게 유진 로봇, 뭐 휴림 로봇, 뭐 이런 것들 막 급등했거든요. 뭐 로봇, 에브리봇, 뭐 이런 거 급등했는데 이게 내일이나 언제 얘기해드릴게요. 이게 뭐 시간에 급등한 이유가 삼성에서 로봇 관련된 쪽에 투자를 할 것 같다. 그래서 이게 시간에서 급등했거든요. 근데 이미 그것 때문에 12월 달하고 1월 달에 급등했었어요. 근데 오늘 또 시간에서 급등했으니까 내일 아침에 아마 시초가가 상승 출발할 걸로 보이긴 하는데 이게요 재료가 참 좋긴 좋은데 삼성이니까 고점 찍은 게 1월 달이거든요. 지금 3월 중순이고 그러면 고점 찍은 지 2달밖에 안 됐고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한번 들었다 놨다 했는데 이건 2월 달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과열된 종목인데 과열됐잖아요. 그죠? 두 개성 올라왔으니까 조정이 다 안 끝났어요. 근데 차트를 보면은 되게 잘 만들어 놨거든요. 네, 수급도 좋고 다 좋아요. 근데 이제 고점 찍은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이게 악고점을 뚫을 확률이 좀 낮아요. 월 시간에 대거 급등을 하긴 했는데
시원하게 여기를 돌파해서 이렇게 쭉 올라가기에는 조정을 좀 더 받아야지 잘 가요. 네. 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내일 아침에 또 로봇 관련주 또 쫓아 들어가고 물리지 마시고. 네. 만약에 이게 진짜 신고가 나면은 후발주자 그냥 느긋하게 사면 되니까 부랴부랴 또 들어가서 물리거나 그러지 마세요. 제가 보기에 내일 아침에 여기 어디 무료 단톡방이나 어디 무료 리딩하는데 가 계시면 이런 거 추천 많이 할 거예요. 로봇 삼성이 투자한단다. 뭐 물려도 상관없다 사자고 이러는데 물리면 아파요. 네. 왜 물려요? 네. 그죠?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차트가 이게 무방에서 그 초짜 전문가들이 있어요. 네. 무료 단톡방 운영하는 초짜 전문가들. 그 사람들이 주로 추천하는 차트가 이런 차트예요. 되게 좋아 보이죠? 재료는 삼성, 시간이 급등, 그죠? 네. 아까 좀 돌파하면 이만큼 또 간다. 얘기하기도 좋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고점 찍은 지가 얼마 안 돼서 네. 돌파하다가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 다음에 또 얘기해 드릴게요. 아침에 또 물리실까봐. 네. 자, 오늘 일단은 이제 여기까지 얘기를 해드리고 그 마무리 좀 져드릴게요. 네. 주식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주식격언을 모르면 투자하지 말라고. 주식격언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 달리는 말을 올라타라, 뭐 이런 거. 네.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강세장은 비관론 속에서 태어난다는 말이 있어요. 거리에 피가 낭자할 때 그때가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싸게 살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고. 그 다른 말이 강세장은 비관론 속에서 태어난다. 그거거든요. 네. 이 주식격언이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은 뼈저리게 힘든 시간을 보낸 사람이고 이 격언을 그냥 지식으로만 이해하시는 분들은 아직 초보신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이 격언을 강세장은 비관론 속에서 태어난다. 거리에 비가 낭자할 때 주식을 사라. 이거를 정말 확 받아들이는 분들은 겪어보셨다는 얘기예요. 작년 8월 달부터 증시가 급락하고 대선주 못 가고 막 이런저런 네거티브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어할 때 제가 일관되게 6개월 동안 일관되게 했던 얘기는 똑같습니다. 손절하지 마셔라. 여러분들 잘못한 거 없다. 그죠? 네. 참아라. 선거 끝나고도 갈 수 있다. 참아라. 뭐 감성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팩트 대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근데 그 말에 지금 뭐 저도 사람인지라 뭐 100%다 맞히지 못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래도 맞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왜 그러겠어요? 저도 피를 많이 흘려본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 피를 흘릴 때 그게 얼마나 아픈지도 알고 그 피 흘리고 있는데 주식을 사야 되는 그 고통과 그 혼란스러움, 돈도 없는데 주식은 사야 되고 막 다 물려있는 종목밖에 없는데 들고 있어야 되고 한 치 앞도 안 보이는데 저 외수 같은 사람은 자꾸 주식을 들고 있으라고 하고 손절하지 말라고 하고 그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지 제가 그걸 다 겪어봤기 때문에 안다는 얘기예요. 피를 많이 흘려봤고 신용 써가지고 고생도 많이 해봤고 네, 몰빵해서 고생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 나쁜 길 가지 말라고 자꾸 얘기했던 거고 제가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좋은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3, 4, 5월달 되면 1, 2월달은 들었다 놨다 실제로 들었다 놨잖아요. 3, 4, 5월달부터 많이 간다. 고점 찍는 게 나올 거다. 그 얘기했죠? 나오잖아요 지금. 이게 시작인 거예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주식을 계속 들고 있는 동안 12월 달을 넘겼기 때문에 집에 속속 배당 고지서가 도착하고 있을 거예요. 좀 물려있기도 하고 아직 수익도 아니지만 회사에서 사장님 힘든 와중에도 저희 주식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는 더 열심히 일할게요. 배당 이거밖에 못 드려서 죄송해요. 그러면서 배당 고지서를 받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맞으면 7번 찍어보세요. 있죠 그죠? 온다니까 배당 고지서. 적은 돈이라도 와요. 그럼 모아가지고 맛있는 거 사드시고 여행 가세요. 아셨죠? 그렇게 하시고 제 얘기를 뭐 좋은 뜻으로 들으셨든 나쁜 뜻으로 들으셨든 어쨌든 믿고 참고 그죠? 네. 손절 안 하고 이겨내신 분들은 올 봄에 네. 작년 하반기에 돈 못 벌었던 거 네. 한꺼번에 다 버시면 돼요. 네. 거리에 피가 낭자할 때 주식을 사라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이 놓고 간 거 다 그게 우리께 되거든요. 그래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네. 그 사람들이 놓고 간 거예요. 우리가 공갈협박해서 놓은 게 아니라. 그죠? 네. 그래서 아무튼 잘 이겨내셨고요. 오늘 건설주가 아까 이렇게 많이 올라오니까 제가 오후에 기분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좋았어요. 회원들한테 너무 기분이 좋다. 왜냐면 저희 방에 건설주 꽤 사놨고 공들여서 얘기도 많이 해놨고 네, 추천도 잘 해놨고 설명도 라이브 회원들한테 많이 했고 여러분들한테도 얘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물들을 여러분들이 빨리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3, 4, 5월 달에 저기 남쪽부터 네, 꽃이 피면서 쭉 올라오듯이 여러분들 계좌에도 어딘가에서부터 막 꽃이 피고 있을 거예요. 서울이나 저 강원도 사시는 분들 잘 모르시겠으면 이번 주 주말에 저기 남해 쪽에 여수, 순천 뭐 아니면 저기 진주나 저기 사천, 부산으로 가보세요. 네. 어우 꽃 많이 폈어요. 와보시라니까요. 네. 봄이 왔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주식 계좌에도 이제 봄이 왔으니까 믿어 의심치 마시고 오늘도 편안하게 주무십시오. 네. 힘드신 분들은 회원가입하고 빨리 들어오세요. 네. 회원가입 얘기 딱 한마디만 할게요. 들어오세요. 종목 뽑는 게 쉽으니까. 아까 얘기해드린 것만 해도 수십 개인데, 그죠? 네. 자,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제 뒤에서 우리 또 저기 잠깐만요. 네. 김 실장님 지금 방송 준비하고 계시니까 네, 들어가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김 실장님이 저기 뭐예요? 그 정책 수혜주하고 제가 방송 좀 빨리 끝내드려야 되는데 정책 수혜주랑 특히 주택 공급 수혜주 요거하고 리오프닝 수혜주 지금 하신다고 하니까 들어가셔가지고 많은 도움들 받으세요. 네. 방송 이거 진행을 되게 잘하세요. 네. 제가 얘기한 종목도 얘기하시겠지만 제가 얘기하는 종목도 같이 또 다르게 또 얘기를 하시니까 도움도 많이 되실 겁니다. 전문가마다 약간의 시각 차이는 있으니까. 네. 그래서 아무튼 두루두루 좋은 정보들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방송은 네,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네, 여러분들 편안한 밤 되시고요. 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범양건영 점상한가 하나만 더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안녕히 주무세요. 네, 지금까지 진건승부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